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에 등극하면서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응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현상의 원인과 전망,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지지율, 어떻게 보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할 때마다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렇죠. 5%, 10%막 이렇게 오르니까 10.1%인가 그게 나온 게 지난달인가 언제인데 그렇죠. 이번에 24.7%가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깜짝 지지율이다. 과거 반기문이나 그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깜짝 지지율이냐, 지속 가능한 진짜 안정적인 그런 기반 위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상당한 지지세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 나왔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일회성이 있는 게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계속 그 엉터리 없는 수사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들, 반개혁적이고 적폐청산이고 보복적인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하고 좀 비슷했다고 봐요.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새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기다렸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 압력이 터지면 세면 세질수록, 추미애가 대리인이죠. 세면 될수록 대장간에서 쇠 두드리면 쇠가 더 강해듯이 윤석열은 자꾸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역적인 거나 조직 이런 쪽을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저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쿠키뉴스가 의뢰해갖고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지역적으로도 호남을 빼고는 다 1위 권역입니다. 그렇죠. 그 연령도 60대 이상은 뭐 보수층이니까 당연히 뭐 윤석열 쪽 보수 쪽은 지지합니다만은 20대 이런 젊은 층에서도 1위를 하고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과거에는 충남, 충청권에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완전히 우리 쪽 사람이다. 이거 충청 대망론 이을 사람이다.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이 확신을 한 건가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화가 나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저 공주가 왜 호남 쪽에서 주먹하면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충청도에서는 공주 주먹이 좀 있습니다. 공주 그쪽 집안 출신이거든요. 약간 좀 어깨도 있고 좀 그 보스 형님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 대망론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미애를 통한 그 현 정권의 압력, 거기에도 꿋꿋이 이렇게 버티는 데서 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저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누나 그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단재, 신채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공주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 뭐 도읍이고요. 그리고 뭐 조선 말 동학난 명칭은 지금 뭐 민주화운동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쪽과 남쪽 이 동학에 거의 모여갖고 우금지 전투로 해서 공주 아닙니까? 그렇죠. 우금지 전투라는 게 거기서 맞습니다. 일본하고 맞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서 패해가지고 그냥 동학난이 사실은 무산됐는데 어쨌든 그 공주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주에서 만났겠어요? 그가 기도 세고 그렇죠. 그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로 다 모여라 해서 북쪽과 남쪽의 모든 동학혁명군이 그거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운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충남에서 인재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저도 뭐 충남 출신이라 보면은 공주에서 의외로 인재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 터가 뭐가
좀 있는지 다른 군보다 거기가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충청 대만론이라는 게 그동안에 반기문 뭐 안희정 여러 실망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지역적인 지원 세력 이것도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반기득권 뭐 소신 뭐 이런 이미지까지 겹쳐가지고 윤석열 현상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문 정권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현상이 다른 과거의 반기문, 정몽준, 이회창 이런 현상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네. 두드리면서 지금 강해지고 있다. 맷집이 벌써 검증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마누라 통장까지 계좌까지 지금 다 뒤지고 있잖아요. 장모까지 다 뒤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30년 전에 노상방뇨한 것까지 아마 사진 있으면 공개할 겁니다. 그 정도로 샅샅이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은 아무리 저렇게 뒤져도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죠. 결국 YS나 DJ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사정권에서 YS 국회 제명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커버린 거고 DJ 마찬가지죠. 뭐 일본에서 납치해온 것도 있지만 사형 선고 내리고 그러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그러니까 야권 정치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을수록 자꾸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추미애는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에피소드 결국 문재인이 키워준 거예요.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이 만들었고 추미애가 키워준 거죠. 추미애 저는 3대 공로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과거에 노무현 탄핵에 또 앞장섰잖아요. 그때는 3보 1배 되는데 그때 공. 두 번째는 드루킹 특검 시동 걸었잖아요. 그렇죠. 댓글 조작한다는데 왜 수사 안 하냐고 해서 수사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때리면서 키워준 거죠.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 TV에 자꾸 추미애 나오니까 채널 돌리라고 자꾸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보지 마라. 추미애가 잘하는 거에 의외로 저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그 병역 휴가 문제로 지금 문정권의 부도덕하고 뻔뻔함을 온몸으로 드러냈잖아요. 그 추미애 하나 공이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고 윤석열에 대해서 뭐 인사권, 감찰권, 뭐 수사 지휘권 온통 다 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권의 뻔뻔함 이걸 또 추미애가 온몸으로 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또 뭐 지속적인 윤석열 때리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메시아급으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 되는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로 때리니까 자꾸 그렇죠. 사리에 맞지 않는 뭐 특활비가 윤석열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 하는데 나오니까 자기가 쌈짓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 추미애를 보면은 눈 감고 상대방한테 총 쏘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어디로 쏘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자기 정치라고 봐야죠. 추미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은 국민들 관계없고 자기는 뭐를 하든 문바들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쪽에서 충성도를 과거에 좋은 것을 이제 지웠구만. 요걸 확인받아야 하니까 그냥 마구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잘했대요. 그 광인 전략, 미친놈 전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주로 쓰는 비즈니스 협상 전략 아닙니까? 광인 전략을 아무데나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친문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정작 친문의 문재인은 저는 굉장히 초조할 것 같은데요. 초조하죠. 지금 원전 수사부터 문재인한테 갈 것이 올 것 같은데 추미애가 자꾸 잘한다고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추미애 문재인의 적은 저는 추미애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텔레비에서 사람 나오면 여성들이 확 돌려버리는 게 추미애하고 그 최민이라고. 그거 아주 밤마다 다 돌리더라. 그런데 옛날에 방통위원회 하고 뭐 이쪽에 친문인 사람이 가지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지 온갖 천지에 나와요. 그래갖고 전에 김부선 씨, 김부선 씨가 아주 저격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당 대변하는 건 좋은데 좀 논리적인 바탕을 깔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할 텐데 무조건 그냥
일방적이고 논리도 없고 그냥 악다구니성으로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좀 환멸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윤석열 현상을 보면서 지금 지난해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때는 시민들이 전부 광장으로 달려 나갔잖아요. 예, 예. 광화문 광장, 예. 시청 광장, 예. 서울역 광장. 예. 지금은 재인산성을 쌓아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시민들이 일종의 저항권이란 예. 말이에요. 거부권이에요. 예. 그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할 데가 없잖아요. 꼭 무슨 윤석열뿐만 아니라 네. 무슨 부동산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이게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큰 데는 다 틀어막고 있는데 마사지를 해가지고. 가끔 틀어막지 않은 데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지지율 나온 거 보고 윤석열 한 사람이 역할이 광화문에 수십만 나온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 광화문의 소리는 귀를 닫고 청와대에서 안 들어버리면 끝인데 이거는 수치로 나온 거니까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몇 가지 좀 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첫 번째, 보시죠 뭐. 예.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예. 사표 내는 순간 빚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현직에 있으면서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사표 내는 순간 지금 하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몽땅 수독되거든요. 그럼 윤석열 현상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 자르면 할 수 없겠지만 스스로 사표는 내지 마라. 그 두 번째는 정치 준비하려면은 큰 그림을 갖고 예, 지금부터 제휴 연대부터 좀 준비해라. 예?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정치 혼자 지금부터 제휴하고 연대하고 예를 들면 나는 공정과 그 정의 담당을 하고 나머지 경제하고 안보는 다른 사람을 손잡고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정치를 있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또 정치에서도 깨끗하고 그렇죠. 참신한 사람을 같이 제휴해갖고 해야죠. 그렇죠. 나는 검찰 정말 개혁 엉터리인데 공정하고 정의만 나는 챙기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필할 거예요. 세 번째 하고 싶은 건 정치는 선악이 아니라 통합이죠. 정치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 자칫 그게 예, 약점이죠 그런 것들. 길티 오 not guilty 이것만 예. 보다 보니까 통합을 좀 한 게 좀 약점일 수 있어요.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 순환을 당하니까 지금 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럼 똑같이 원한 갚으면 그건 문재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한 차원 높은 국민 통합으로 좀 이끌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지금 네. 당선자죠 미국 네. 대통령. 그분도 트럼프가 자기 쪽 사람들을 편향적으로 네.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미국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신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죠. 통합을 주장하죠. 그렇죠. 네. 다 우리 한 아메리칸이 되자. 둘 다 100을 얘기해요. 바이든은 아메리카 이스 100. 네. 미국이 돌아왔다. 예, 국가적으로 봐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I will be back. 그 왜 터미네이터에 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마지막 장면에서 하는 얘기죠. 나 돌아온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 똑같이 100을 얘기해도 나라가 돌아오는 거랑 개인이 돌아오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먹힌 게 국가적인 통합, 새로운 시대, 동맹 이런 가치를 강조한 게 바이든 시대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현상이 예. 뜨면서 또 신드롬 비슷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1위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사실은 충격에 빠져 있죠. 특히 네. 제일 충격에 빠진 것은 저는 국민의힘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사한 6명 예. 중에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 2, 3등. 그리고 4등이 홍준표. 예. 그것도 무수서가 아닙니까? 무수. 안철수. 그다음에 심상정. 심상정만큼 나오는 예.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민주당에 아니 국민의힘에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는 변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서 견제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예. 그 없어도 좀 너무 면이 없죠. 너무 안 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론 뭐 경영학에서도 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신제품이 나오면 옛날 제품이 그냥 그렇죠. 예, 예. 확 맛이 가는 신상이 나오면 예, 뭐 그 구상품은 그냥 맛이 가는 역할도 있는데 구상품이라고 할 것도 너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은 뭐 지지율 뭐 4% 5% 나오는 안철수가 합당하자고까지 얘기하겠어요. 예? 아니 6인에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게 제1야당에 그렇죠. 103석을 가진 예. 제1야당에서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문회기들만 있는 예, 거예요.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려는 피 끓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각오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엊그저께 왜 그 서민 저 교수 있잖아요. 기생충학 교수. 예, 그 조국 흑사선. 국민의힘 강에서 그랬대요. 저 국민의힘의 당에 비대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 디스하려고는 한 말이겠지만은 너무 좀 이 움직임이 좀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분이고 경륜도 네. 많지만 워낙 비대위원장 혼자 원맨쇼가 그렇죠. 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지금 없어져 버린 그렇죠. 그런 상황. 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판을 깔아주고 진짜 선수들이 나와서 뛰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판도 깔고 선수도 본인이 다 해버린다. 마이크를 쥐는 게 정치는 제일 그렇죠. 중요한데 마이크를 혼자 다 독점해버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 네. 참 그런 면은 아쉬워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양강이라 해가지고 날랄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정도야 뭐 누가 그렇죠.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이번에 확 뒤집혔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리얼미터에서는 뭐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찌라시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도 17.2% 3위로 해서 3강으로 도약했는데 원래는 23.5% 나왔는데 마사지를 해갖고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때 23.5% 나오고 이번에 24.7% 나왔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알 길이 없죠. 리얼미터도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라고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현직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것도 무슨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야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그렇죠. 자기들이 양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싹 덮었으니 뭔가 대안을 이러다가는 그렇죠. 안 되겠다. 기가 막힌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권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댄 것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그렇죠. 검찰 개혁이다. 그렇죠. 딱 그 하면서부터 지지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반문 정서, 반문 투사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부도덕함이 온몸으로 이게 드러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지금 후보 이낙연 한들 그 뭐 지금 하향세잖아요. 40%에서 계속 내려가고 네, 하향세잖아요. 그 이재명은 20%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라고. 이재명 된다고 해도 저는 지금 여권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네, 당장에 수사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김경수도 저렇게 실형을 저렇게 받았고 하니까 지금 집권층은 대안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저는 고민하는 게 세자 책봉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세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재벌 회장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일 고민이요. 세자한테 재산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후계자가 그게 제일 괜찮은 관심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마땅치 않으면 세금 적게 내고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제일 최선인데 문재인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대권 후보 넘겨서 자기가 임기 끝난 다음에도 저 깜빵 안 가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드루킹부터 원전부터 지금 울산시장부터 칼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칼, 도끼, 망치 다 갖고 있어요. 뭘로 맞아 죽어도 맞아 죽는 패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아마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신해서 뭐라 할까 소리를 쳐준다 할까 뭐 하는 사람이 추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위해서 대권 뭐 여론조사에 1위 또 나왔다고만 하면서 딱 비아냥거리면서 정치를 하려면은 사표 내고 해라 하고 그냥 맹공을 가했대요. 그것도 등극이라는 표현을 쓰대요. 예. 대권 1위로 등극했으니까 사표 내라. 아니
정치 자유가 개입 정치를 투신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일이 나오는데 내가 왜 윤석열이가 왜 책임져야 돼요? 아니 대권의 디귿자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는데 왜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 예. 선관위원장이 대권 지지도 1위였으면 선관위원장 할 수 있냐? 뭐 그건데 그건 국민들의 뜻인데 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그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그것도 자기는 좀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을 윤석열이가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언론사는 또 언론사대로 네. 자기들도 다 방침이 있고 네. 언론사에 편집 방향이 있는데 누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그럽니까? 네. 어쨌든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봐야 하는데 윤석열 뺀 여론조사라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팔수 없는 찐빵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넣는 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고 그래서 쫓아내려면은 뭔가 정확한 타겟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의 팥쥐 엄마가 콩쥐 혼내듯이 맨날 독에 구멍 내놓고 여기에 물 가득 담으라고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추미애 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로 옮겨 붙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가 저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문재인 이꼴 또 추미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또 후유증이 오히려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현상은 제가 봐도 뭐 우리 윤 대표님 예. 생각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 이렇게 확산돼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신드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과연 본인이 네. 대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한다면 정말 심사숙고를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그래도 늦다. 네. 그런 생각인데 정세균 총리가 아까도 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추미애하고 네. 윤석열한테 같이 경고를 했는데 이 양반은 행동이 좀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을라나? 지금 개 갖고 네. 곧 온다는데 네.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가 살려면은 그냥 윤석열은 적당히 놔두고 추미애부터 날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상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은 윤석열 자칫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니까 쳐버립시다. 뭐 이렇게 건의를 하려나? 저는 뭐 눈치 봐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정세균 그 총리가 나토족이라고 보거든요.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안 옮겨 말만 눈치 봐서 얘기하는데 만약 건의한다면은 저는 둘 다 같이 치자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치면은 전 국민적인 그 분노가 지금 청와대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고 개인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데 왜 해임하냐. 문재인 이중적이다. 이런 비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같이 치면서 그걸 약간 좀 희석시키려고 연말 개각인데 새로운 걸로 좀 해보자.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도 4개나 하고 있잖아요. 예. 또 뭐 부인 계좌부터 온통 쑤시는데 아마 거기서 큰 거는 안 나와도 저 종이 쪼가리 몇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만들어내. 사람이라든지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핑계 그거 흔들면서 둘 다 치는 게 아마 문재인의 각본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수처장 네. 지금 후보 추천회가 가동이 돼서 뭐 여야 간에도 계속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공수처장이 네. 선임이 이제 추천이 완료가 네. 되면은 그걸 기회로해서 사법체계도 정상화시키겠다. 네. 그런 이유로 아마 그러면은 2차례 나눈다 한다면은 추미애는 2차 개각에 들어갈 네. 것 같아요. 네. 2차 개각에.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공수처장을 무조건 세운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한번 재출범해보자. 그렇죠. 싸움과 이런 거 갈등 이걸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둘 다 나가라. 그렇죠. 그러면 명분이 좀 쓰죠. 그렇죠. 그리고 재보선 앞서서 딱 정리를 하면은 그렇죠. 야 그래도 뭐 좀 하네 이렇게 하면서 또 선거로 싹 몰고 가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7월 윤석열 임기 마지막까지 놔두는 게 원리 원칙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은 체면 손상을 극소화하면서 아마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윤석열 현상이 일회성 깜짝 1위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그러한 상승세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한다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진짜 좋은 전문가들 또 그 분야에 경륜이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 한다면 과거 고건 또 반기문 이런 분들이 거쳤던 그러한 실패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